일본의 제국주의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수없음 우리 들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수없음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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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우철쌤의 역사 수업 이제 시작할게요. 아편 전쟁으로 동아시아의 거대한 국가였던 중국 청이 유럽 국가들에게 패배, 굴복했습니다. 굴욕적인 조약을 체결하고 유럽 국가에게 간섭을 받게 된 중국을 보게 된 동아시아 국가들은 충격을 받았죠. 그중 일본 에도 막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며 서양 열강, 강대국의 힘에 경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미국의 페리 제독이 함대를 이끌고 일본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에 일본 에도 막부는 미국의 통상 요구를 받아들였고 이로써 미일 화친 조약이 체결되죠. 이후 미국은 화친을 했으니 통상을 요구했고 이에 일본은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합니다. 에도 막부는 여러 가지를 미국에게 내주었는데요. 시모다 하고다테 외에 4개의 항구를 추가로 개항하는 것. 대신 미국은 일본에 수출입하는 모든 상품을 관세 부과하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최혜국 대우와 영사재판권을 조약으로 넣었습니다. 바로 이 2개의 조약 때문에 이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은 불평등한 조약으로 평가받았죠. 최혜국 대우란 이 조약 체결 이후 다른 나라와의 조약에서 미국이 원하는 조약이 있으면 최우선으로 혜택을 주는 조항이고요. 영사재판권은 일본 영토에서 일본인에게 죄를 지은 미국인은 일본의 법이 아닌 미국의 법에 따라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에도 막부의 외교 정책에 지식인들, 그리고 하급 무사들, 그리고 이 외교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된 민중들이 불만을 갖게 됩니다. 어찌 이렇게 서양 열강들의 압박에 굴복을 하고 굴욕적인 조약을 체결할 수 있냐면서요. 이에 따라 일부 하급 무사들이 뭉쳐서 존왕 양이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존왕, 천황을 모시고 양이 서양을 멀리 보내자, 배척하자, 몰아내자요. 당시 에도 막부라는 것은 쇼군이 중심이 된 정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황은 힘이 없었고 막부, 쇼군이 힘이 있었다. 그런데 일부의 하급 무사들이 이러한 쇼군과 막부를 무너뜨리고 천황이 중심이 된 나라를 만들자며 일으킨 운동입니다. 이 존왕 양이 운동의 결과 에도 막부는 붕괴가 되죠. 이로써 천황 중심의 새로운 정부가 수립됩니다. 당시 천황은 메이지 천황이었기 때문에 메이지 정부라고 불리죠. 이렇게 구성된 새로운 정부, 일본 메이지 정부는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여 국가를, 일본을 강대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 전체가 새롭게 바뀌어야만 했죠. 그래서 시행한 것이 메이지 유신입니다. 나라 전체를, 나라 제도와 체제 전체를 바꾸자, 그런 뜻이 유신이 되겠습니다. 메이지 유신의 목표는 부국 강병입니다. 부국,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강병, 군사력을 강하게 만들자. 이렇게 해서 서양 세력을 방어하고 주변 세력을 점령하는, 영토로 만드는, 식민지로 만드는 그런 정책을, 그런 목표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메이지 유신의 방법은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것이 수도를 에도로 바꾸고 에도를 명칭을 변경하여 도쿄라는 이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번을 폐지하여 번 지역에서 작은 나라의 왕처럼 지내던 다이묘 세력을 약화시켜서 천황의 권력을 강대하게 만들었죠.
또한 지방행정구역 현을 설치해서 지방 곳곳을 천황이 지방관을 파견하여 통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즉 지방에 있는 권력을 중심, 수도로 모으고자 한 것이죠. 다음 신분 차별을 폐지하였고 서양식 교육제도를 실시하여 일본의 교육 수준, 일본의 기술력과 지식인을 성장시키는 데 노력합니다. 유학생과 사절단을 해외에 파견하여 직접 보고, 직접 하고, 직접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대표적인 사절단이 이와쿠라 사절단이죠. 근대적 산업을 육성하였고 철도를 부설하고 징병제를 시행하여 군사력을 점점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메이지 유신, 근대화 과정 중 지식인들이 헌법 제정과 의회제도 도입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자유민권운동이라고 하죠. 근대화 과정 중 일본 국민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점점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천황의 말이 아닌 헌법에 의해서 일본이란 나라가 운영되었으면 좋겠고 자신들의 권리가 보장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운동이었죠. 그러자 천황 중심의 메이지 정부는 천황의 권력을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자유민권운동을 탄압했고 탄압만 하면 반란이 일어나겠죠. 달래기 작전을 펼칩니다. 내각제도를 도입하고 일본 제국 헌법을 만들어주기로 하죠. 그런데 그 헌법은 천황이 절대적인 모든 권한을 가지며 헌법을 초월하는 존재로서 법에 등재됩니다. 즉, 법을 만들어줬지만 그 법에 의해 오히려 천황의 권력이 보장받는 상황이 되었죠. 그럼에도 1890년에 제국의회가 개설되면서 국가 운영은 의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역사 우철 티철의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일본이 메이지 유신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산업혁명을 받아들여 점점 성장해 나간 일본은 이후 서양 열강, 서양 강대국들처럼 제국주의를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제국주의, 식민지를 만들어 내부에 있던 경제 상황을 해외로도 확산시켜 나라를 좀 더 부유하게 만들고 그 과정 속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게 하는 그런 사상이었죠. 이러한 정책을 펼친 일본에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이 한반도였습니다. 이 한반도, 당시 조선, 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는 조선과 오랫동안 연관성이 있었던 중국 청과 충돌해야만 했죠. 당시 조선에서 일어난 상황 때문에 청과 일본은 한쪽이 조선의 군대를 파견할 시 다른 한쪽에게 알리고 그 다른 한쪽은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라는 약속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조선에 동학 농민운동이 발생하였고 조선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청나라에게 군대를 요청합니다. 청은 즉시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였고 이 소식이 일본에 전해지게 됩니다. 앞서 약속에 따라 일본도 조선에 군대를 파견했죠. 그러나 청은 조선을 돕기 위해 갔다고 하지만 일본은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조선을 점령하고 청으로부터 조선을 떼어내고 자신들이 조선을 지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일본은 한반도에 들어와 있던 청을 기습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청과 일본 간의 전쟁, 청일 전쟁이 발생하죠. 청과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조선 땅, 한반도에서 전쟁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이 두 나라는 전쟁을 펼쳤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전투는 일본군의 승리로 돌아가면서 청은 만주 지역으로 철수를 합니다. 이 철수하는 군대를 따라간 일본군이 만주 지역과 산둥반도 지역에서 전투를 벌였고 이 전투에서마저도 일본군이 승리합니다. 결국 청은 일본군에 항복을 하였고 그 결과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죠. 그 내용은 청은 일본에게 전쟁 배상금을 준다. 청은 일본에게 랴오둥반도와 타이완을 준다. 그리고 청은 조선이 독립국임을 인정한다. 청은 이제 조선,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한반도는 일본만이 노리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시모노세키 조약 중 랴오둥 반도를 일본이 가져간다는 내용에 불편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러시아였죠. 러시아는 당시 유럽 쪽이나 아시아 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려는 남하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바다를 얻겠다면서요. 그런데 일본이 러시아가 노리고 있던 만주 지역에 먼저 발을 들인 겁니다. 그러니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남하 정책을 방해하는 요소로 일본을 꼽게 된 것이죠. 근데 당시 일본 뒤에는
미국, 영국이 있다라고 판단한 러시아는 혼자서 하지 않고 프랑스와 독일을 끌고 들어와서 일본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러프독 세 개의 나라 3국이 일본을 압박하다 간섭했다고 하여 삼국 간섭이라고 합니다. 세 개 나라가 일본을 압박했다. 이 압박을 견디지 못한 일본은 결국 랴오둥 반도를 포기하기로 하죠. 이렇게 일본을 밀어내는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새롭게요. 그럼 조선 입장에서는 일본을 밀어내고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 나라가 어디였게요?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조선 정부는 이 삼국 간섭 이후로 러시아와 교류를 하면서 친러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일본은 미우라 고로라는 군인 출신의 사람을 조선에 파견하였고, 이 미우라 고로는 야밤에 자객을 보내 고종의 아내 민비, 후에 명성황후라고 불리는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을미년에 일어난 죽음의 사건, 을미사변이라고 하죠. 을미사변 이후 일본은 고종을, 조선의 왕이죠, 고종을 가두어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반발하여 조선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났고, 이를 을미의병이라고 합니다. 을미의병 때문에 고종에 대한 감시가 줄어들자 고종은 러시아의 공사관의 관, 아관으로 이동하고, 이 사건을 아관 파천이라고 합니다. 파천, 왕이 이동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아관 파천으로 조선은 러시아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일본 입장에서는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한 새로운 라이벌이 생긴 것이고, 이 라이벌을 제거하기 위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도와줄 만한 세력이 필요했죠. 이에 따라 1902년 1월 제1차 영일 동맹이 체결됩니다. 영국과 일본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동맹을 결성한 것이죠. 이렇게 준비한 일본은 1904년 1월 인천과 랴오둥 반도의 리순에 있던 러시아 함대를 기습적으로 공격하면서 러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당시 러시아는 발트 함대라고 유럽에서도 알아주는 강력한 함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동해상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이 발트 함대가 일본 함대에게 격파를 당합니다. 이로써 러일 전쟁은 일본이 완전히 유리한 상황으로 빠지게 되죠. 그러자 일본은 미국과 가스라 테프트 미략 비밀 조약을 체결합니다. 여기에서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할 테니 미국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한다라는 약속을 하죠. 이후 1905년 8월에 제2차 영일 동맹이 체결됩니다. 일본이 영국의 인도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면 영국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승인한다, 인정한다라는 약속이죠. 그리고 드디어 러일 전쟁이 끝납니다. 포츠모스 조약이 체결되는데요. 이 포츠모스 조약의 내용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월한 권익을 러시아가 인정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즉, 러시아도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한 것이죠. 이 포츠머스 조약 이후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를 조선에 파견하여 여러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하였고, 그 끝에 1910년 8월 22일 한국 병합 조약이 체결됩니다. 당시 이 조약을 체결한 사람은 일본 통감 데라우치와 한국 총리 대신 이완용이었죠. 대표 친일파죠. 이로써 이 조약의 내용에 따라 대한제국, 조선의 다음 이름입니다. 대한제국의 국권, 국가의 권리를 잃게 됩니다.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은 세계 지도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그 한반도는 식민지 조선이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칸쿠쿠진, 한국인에서 조생진이라고 불리게 된 거죠. 식민지 조선인이요. 그리고 한반도에 조선 총독부를 설치했고, 이 조선 총독부의 총독에 일본인을 앉히면서 일본인이 한국인들을 지배하는, 식민 지배하는 상황이 됩니다. 고종 황제, 순종 황제의 명칭은 격화되어 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조약이 체결된 지 일주일 뒤인 8월 29일에 한국병합조약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고, 이 날을 경술련에 일어난 국가의 치욕스러운 사건, 경술국치라고 부릅니다. 한국은 이제 35년간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되었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